지금부터 하회 별신구 탈로리 교과서 표시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고 잘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판단과 같은 부분은 그대로 놔두면 되고, 혹시나 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보완을 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댓글이나 아니면은 날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기 바랍니다. 251쪽에서 제일 처음에 중과 분해의 썸 소식을 들으면서 세상 풍조를 탓하는 양반의 태도. 자기가 분해랑 잘 지내고 싶은데 분해가 스님이랑 잘 놀고 있으니까 그걸 공연히 세상 탓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그 참 망측한 세상이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 중과 분해의 썸 소식을 들으며 세상 풍조를 탓하는 양반의 태도, 위선적인 태도, 이런 거를 보고 간접 제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대사나 혹은 행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인지 유추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보고 간접 제시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51쪽의 희화화되는 중의 모습입니다. 희화화되는 중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여기 이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초랭이에게 발각된 중은 분해의 등에 메고 불이 났게 도망간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초랭이라는 사람이 제3자가 끼어드니까 여기서 중 캐릭터가 굉장히 자기도 창피하다는 것을 아니까 그거를 가지고 희화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좀 더 추가를 해서 좀 더 본다면요. 요런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정도 2번이라고 이것도 포함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52쪽으로 넘어가서요. 252쪽에서 꽃신을 두고 관객과 대화하는 초랭이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누가 중놈하고 분해하고 어디로 갔는지 본 사람이 있니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대랑 객석 간의 거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배우가 관객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관객이 배우에게 끼어들기도 하면서 그렇게 꽃신을 두고 무대와 여기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1쪽에서 쭉 이어지는 인니껴 이런 것을 보고, 요런 것들을 보고 252쪽에 여기에 이어서 3번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를 찾아오라며 초랭이를 재촉하는 양반의 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은 생각해보니까 251쪽에 좀 더 가까웠겠지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3번 여기에도 있죠. 이거 줄까요? 안 되니? 더 다른 이에겐 이거 줄까요? 안 돼. 이런 것도 역시나 3번 이런 것도 전부 다 3번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분해를 찾아오라며 초랭이를 재촉하는 양반에 관한 모습입니다. 네, 양반에서 아까 전에 중이랑 놀아나던 분해가 자기도 분해랑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니까 이런 것들을 재촉하는 양반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성을 밝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이고요. 그리고 분해는 양반의 귀에 대고 복이라고 한다. 여기 양반의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한 이런 것들이 양반의 어깨를 무르다 말고 양반의 머리에서 이를 잡는 순용을 하면서 양반의 머리를 굉장히 헤집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것도 역시나 분해가 양반을 위하는 척하면서 양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양반의 권위를 굉장히 풍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 상황 요소로 봤을 때 분해는 중인이 아닌 천민에 가까운 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하고 놀아난다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양반을 희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반도 이가 다 있니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반의 머리가 굉장히 청결하고 깨끗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양반이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양반과 선비와 분해의 삼각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양반과 선비는 분해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춤추를 이렇게 양반과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요 부분을 통해서 예, 여기서 6번 양반과 선비 사이로 오가면서 두 사람을 희롱하는 분해의 모습은 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초랭이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싸움을 붙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이라이트, 아마 당시에 배우들이 가장 그 관객을 웃기기 위해서 썼을 장치들이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노래로 치면 사비, 굉장히 이제 굉장히 이제 고점, 이제 모두를 웃겨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베이장의 한강의 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둘 사람의 싸우고 굉장히 유치한 싸움이, 유치한 말장난이 시작됩니다. 지체가 낮다는 것이 4대부의 자손이 있다는 거 선비 4자잖아요. 근데 요거는 숫자 4라고 생각하고 8대부의 자손일세.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굉장히 무식한 8대부는 4대부의 갑절이지, 이런 무식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화시중이라는 거는요, 당시에 고려 시대의 왕 아래에 있었던,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문화시중을 지내셨거든 이라고 하니까 우리 할배문 문상시대인걸, 이렇게 또 언어 유희로 지배층의 무식함을 풍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사서 삼경을 다 읽었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팔서 육경을 다 읽었네. 세상에 그런 말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잘, 그런 팔서가 어디 있으면 대관절 육경은 또 뭔가, 이걸 또 그대로 받아주는 것도 양반의 어리석음. 양반이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뭐냐고 물으니까 초랭이가 끼어들 틈이 생기죠. 초랭이가 이런 거를 보고 이런 것을 육경을, 말도 안 되는 육경을 또 끌어옵니다. 이런 거를 가져오니까 선비는 또 그게 초랭이 말이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다라고, 초랭이가 또 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반이나 선비나 똑같다, 너네 둘 다 무식한 애들이다 라는 것을 언어 유희와 함께 이 사람들이 무식함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침 여기에서 이 8번은 여기죠. 그리고 8번은 양반의 언어 유희에 가세하는 초랭이고요. 양반들을, 선비와 양반 둘 다 엿을 매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254쪽이고요. 마지막 255쪽에 갈등을 줄이면서 인물 간에 서로 어우러지게 하는 춤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분해나 불러 춤이나 추고 노시더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화합의 노는 춤. 그러니까 반에 따라서 왕의 남자를 영화의 한 장면에 본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연산군과 장록수 간에 이제 그 웃기는 관계를 희화한 다음에 신명나게 돌아보세 하면서 막 꽹가리 치고 전부 다 막 어우러져 갖고 전부 다 때로 무대로 올라와서 이제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마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 춤은 이제 앞의 춤과는, 앞에서 이제 갈등이 시작할 때 췄던 춤과는 달리 이제 마지막으로 화합의 노는 춤을 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9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과서에 표시한 부분에 관한 선생의 설명을 마쳤고요. 혹시나 여기에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생각이 좀 다르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리고 좀 의문이 생기는 점이 있으면 나한테 댓글을 달거나 나한테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